자, 이제 마지막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큰 거 하나 잡으셨어요. 네. 강의 수가 틀렸대. 그러네 보니까. 또 30강이야. 네, 또 30강. 31강이지, 31강. 아, 네. 네, 31강.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죠? 네, 31강이었습니다. 31강. 아, 진도가 나가야지. 기분 좋게. 자, 이제 31강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자, 의병투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병이 뭐냐면 싸우자는 거 지금. 싸우자는 거. 자, 이제 의병은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의 어떤 그 계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제가 그건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화도 조약, 개항이죠. 이 개항에 좀 결연히 반대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최익현. 최익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도끼 들고 나와요, 도끼. 예,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제 목을 치십시오. 제 목을 먼저 치십시오. 라는 그 결연한 저항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개항 반대죠, 개항 반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개화 반대의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있었던 그 저항이 뭐였냐면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 그죠?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유생들이 들고 일하던 사건.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그 수교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 이런 어떤 그 뭐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이런 반대를 했는데 그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실력 투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서 싸우자라는 어떤 그런 의병 투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병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병은요, 바로 을사늑약이란다.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이죠 지금. 쭉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을미개혁, 여러분들 이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였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단발령. 와우, 이 단발령은 이건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적 사건이거든요. 그죠? 강제로 내 머리를 잘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교문에서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 때는 라떼는 말이야. 요즘 그 라떼는 말이야. 이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때 재밌더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교문에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발 용구 있잖아요. 그때 바리깡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표현이죠. 그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긴 애들은 이렇게 민단 말이야. 심지어는 가위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쁘게 잘라주시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야. 그냥 쑥 잘라.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잘라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이거 어쩌라는 거야. 기분 안 좋죠. 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가더라고. 기분 안 좋죠. 머리를 건드리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도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게 이게 추세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상투를 트는 게 이 시대의 어떤 문화야, 문화. 근데 그 문화를 순식간에 그만두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놈이에요, 아놈이. 이거는 문화 충격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을미개혁 단발령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이 을미개혁 그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던 사건. 네,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본다면 바로 을미사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단발령. 이 단발령이 컸어요. 이 단발령이 컸습니다. 이건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유인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소응과 같은 인물들인데 이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양반 유생들.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을미의병에서는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고 있구나. 왜? 단발령. 이게 커요, 지금요. 예, 이건 지금 양반들 특히 그 성리학적 질서를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한테는 정말 이건 충격이거든요. 결국 이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잖아요. 아관파천을 하면서 이 전에 있었던 이 가보을미개혁의 일부를 무효화 선언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발령도 무효화 선언시킵니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강제로 안 하겠다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아간파천 가가지고. 그래서 이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문제 수습했으니 너희들이 반대하는 거 내가 수습했으니 이제는 그만 해산해라. 라고 이 고종이 해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을미의병이 좀 잦아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 정말 이 격변기 속에서 나타났던 의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병이에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병을 만나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의병은 뭐냐면 바로 외교권 박탈. 이 외교권 박탈에 저항했던 모습들.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저항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의병투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배경으로 본다면 이건 배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배경은 바로 이 외교권의 강탈,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인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본다면 이게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최익현, 민종식, 여전히 이런 사람들 양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인물이 뭐냐면 바로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신돌석이야, 돌석이. 야, 돌석아! 이리 돌석아! 양반 같아요? 상민 같아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건 양반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이 당시, 그죠? 맞습니다. 이 신돌석은 여러분들 바로 평민의병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민의병장,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을사의병이 되면서 의병장 중에 평민 출신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반들이 이제까지 이끌었던 의병이 아니라 평민들도 이끄는 의병 항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신돌석이 활약했던 곳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면 영덕입니다. 영덕. 영덕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개지 개. 네, 그럴 줄 알았어. 영덕 개만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했다는 사실도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계를 떠올리시면서 신돌석을 한번 이래야 좀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이 신돌석 의병항쟁의 고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영덕 그 지역이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신돌석 이런 등장했던 평민의병 등장했던 그 특징 바로 을사의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병이 있어요. 세 번째 의병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진짜 대단한 의병인데 바로 이 정미의병이라는 의병 투쟁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바로 이 정미 7조에 대한 반발이에요.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 이 반발로서 이 정미의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군대 있잖아요. 군대. 이 군대가 합류합니다. 이 정미의병에 합류합니다. 이게 해산되고 나서 이 군대가 이 정미의병에 합류하면서 이 의병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조직적이고 아주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죠. 일단 여러분들 그 저항의 그 중에서 이 군대 중에서 여러분 이때 이제 그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이게 박승환. 이 박승환이 또 자결하는. 민영화는 이제 앞에서 을사늑약 때문에 자결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박승환이라는 인물은 군대 해산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이 군대가 합류해가지고요. 이 정미의병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의병 전쟁화되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의병 전쟁화,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들은요 13도 창의 군을 결성합니다. 이 13도 창의 군을 결성해가지고 얘들은 서울을 공격하도록 하죠. 공격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야. 서울 진공작전.
이 서울 진공작전에 합류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이인영, 그 다음에 허위,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주장해요. 국제법상 교전단체. 국제법상 이 교전단체를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비록 성공은 못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의병들이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이후에 이제 또 활성화되었던 게 바로 이 호남의병이에요. 계속 그 뒤를 이어서 이 호남의병이 막 정말 격렬하게 싸우니까 일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의병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때 이제 시행했던 작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남한 그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예요. 토벌 작전. 토벌은 여러분 어떤 적들을 진압하기 위해 쓰는 어떤 그런 단어잖아요. 사실 의병들한테 이제 이런 단어를 쓰기는 어렵죠.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그들의 용어예요. 그들의 용어. 일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라는 것도 붙이고 따옴표도 지금 붙이면서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 이런 걸 전개하면서 정말 이 지역을 그냥 막 쭉 훑고 내려가요. 결국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저쪽 만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술국치 이후에는요,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 이 항일 무장 투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1910년까지 계속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집중적인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이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있는 그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위정자라고 하는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저 나라를 넘겼다. 저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어떤 권력만이 최종 목표가 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이 고종 그리고 순종, 이 마지막 어떤 그 정치하는 이 위정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이후 일제 강점기가 전개될지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저항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의병 투쟁이나 개별적 투쟁이나 이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구국 운동도 있고요. 또 민족문화 수호 운동 이고 더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저항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